김과 이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혈관이 막혀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찬이 없을 때 혹은 입맛 없을 때 반찬 대용으로 밥에 소금김 한 장 싸 먹으면 간단하게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하지만 김과 함께 같이 먹어서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약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고 또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하시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다의 쇠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은 지방이 적고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은 소고기의 2배, 콩보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김은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 종류는 재래김, 돌김, 파래김, 곱창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이름이죠.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재래김은 부드러운 식감, 아미노산을 포함되어 있고 돌김은 강한 향과 씹는 맛이 강합니다. 파래김은 파래와 김을 30에서 40% 섞어서 만든 것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쓴맛이 있는데요. 곱창김은 원초 모양의 꼬불꼬불하여 곱창이라 불리는데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김 종류가 다양하죠. 잠깐만, 김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매번 구매해서 먹다가 남으면 잊어버리고 혹은 찾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조미가 아닌 김은 미개봉 상태라는 가정하에 유통기한을 6개월 지나서까지 먹을 수는 있는데요. 6개월 기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조미김은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길지만 실상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은, 즉 먹을 수 있는 기간은 1에서 2개월 정도 짧은데요. 조미김은 제조하면서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이 상할 확률이 높고 상하면서 독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상했다면 육안으로는 보라색 빛깔 혹은 검붉은 색을 띠는데요. 육안으로도 쉽게 이상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날짜는 여유 있어서 개봉을 했는데 제품에서 기름 냄새가 진하거나 평소와 다르다면 이유 불문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먹다 남은 조미김은 최대한 일주일 안으로 드셔야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맛있는 김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설마 아직도 실온에서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시죠? 조미김 같은 경우는 바삭바삭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먹는데요. 이 맛을 지키려면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개봉 후에 먹다 남은 김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밀폐용기에 키친타월을 잘 깔아주고 먹다 남은 김 안에서 방습제를 재활용하여 키친타월 옆에 함께 넣어주면 정말 좋습니다. 또한 매번 짭짤한 맛과 바삭한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먹을 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실 텐데요. 이 경우도 밀폐용기를 활용하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종종 보관을 잘못해서 김이 눅눅해진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 간편하게 눅눅한 김을 바삭한 김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 꿀팁은 바로 전자레인지에 김을 30초 정도 간단하게 돌린다면 김에 있던 습기를 제거하여 바삭한 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고 맛이 좋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김 종류도 다양하고 그 김을 어떻게 먹는지 또 보관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정말 김이 우리 몸에 좋다면 얼마나 좋은지는 김 효능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김 효능 첫 번째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를 잘 관리해야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김에는 주로 비타민C, E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및 폴리페놀 성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몸속에서 활성화산소를 중화시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하여 세포의 조직에 손상을 줄여주는데요. 이 활성화산소가 우리 신체의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폴피란이란 성분은 항산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 해조류 중에 가장 높은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 중에서 곱창김이 항산화 활성도가 높아 몸속 활성화산소를 제거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김의 항산화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더 특별한 방법으로도 효율적이게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는데요. 김의 항산화 성분은 수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확한 김이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데요. 조리 시에 김을 너무 과하게 조리하지 않고 가능한 생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산화 성분이 감소할 수 있어서 김은 가능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을 살짝 굽거나 물에 불려서 먹는 등의 조리 방법을 통해 항산화 성분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효능 두 번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자주 생기며 가장 골칫거리인데요. 김은 칼슘의 좋은 공급원으로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7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이 양을 800에서 1500mg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김의 칼슘 함량은 특히 임산부나 폐경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은 미역보다도 칼슘 함량이 높고 이로 인해 뼈의 강도를 높이며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칼슘의 뼈에 대한 결합을 촉진하는데요. 이로 인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이 배출되는 경향이 있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김을 포함한 해조류가 비타민 K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여겨지며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 그 이후에 더 쉽게 여러 가지로 발현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여 뼈의 밀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두부와 콩을 자주 드시고 두부 한 모에는 700mg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유제품도 도움이 되는데요. 꽁치, 멸치도 칼슘 섭취에 좋으며 브로콜리, 케일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뼈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효능 세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마음이 아픈 치매인데요. 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뇌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김에는 비타민 K와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뇌 건강을 지원하는데요. 타우린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김에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뇌신경 기능을 자극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김 속에 포함된 비타민 B9는 뇌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계란과의 조합이 특히 추천되며 이런 조합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와 함께 김은 요오드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지원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김을 통해 뇌 건강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며 적절한 조리 방법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김은 매우 영양가 높은 해조류인데요. 포함된 영양소가 뇌신경 작용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김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은 뇌의 노화 과정을 늦추는 효과도 있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연어, 고등어, 참치, 기름진 생선이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과일은 블루베리가 가장 좋으며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가 뇌 기능에 좋은데요. 또한 생강과 강황이 뇌 염증을 줄여주고 인지 기능을 지켜줍니다. 김의 많은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고 먹는 김이 이렇게 효능이 많은 줄 모르셨죠? 자주 챙겨서 먹어야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같이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는 독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에 탄닌 성분이 있는데요. 탄닌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로 주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과일, 차, 와인 등에 흔히 존재하는데요. 탄닌은 특정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탄닌철이라는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체내에서 철분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탄닌이 김의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철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빈혈이나 기억력 감소와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은 요오드의 좋은 공급원인데 도토리묵과 함께 섭취할 경우 요오드의 흡수도 방해받을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빈혈을 유발하고 갱년기 여성의 경우 자궁 노화를 촉진할 위험이 있는데요.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토리묵과 김을 함께 섭취할 때는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최소 1분간 데치는 방법을 통해 탄닌 성분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는데요. 이로 인해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가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김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과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이 김의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되어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금치와 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의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칼슘과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금치와 김을 함께 섭취하고 싶다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사용하여 옥살산의 함량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30%에서 87%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시금치와 김의 섭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슘은 특정 조건에서 다른 영양소와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유에 포함된 칼슘과 김에 포함된 철분이 소화기관에서 결합하면 칼슘과 철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소화 불량이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김과 함께 우유를 먹으면 위장에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유와 김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김을 함께 섭취할 경우 김의 철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흡수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빈혈을 유발하거나 철분 결핍 상태가 악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사람이나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은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 위장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김과 우유의 조합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김의 중금속 축적 문제입니다. 김은 해조류로 중금속인 납과 수은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데요. 김의 중금속이 체내에서 흡수되어 더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정말 버릴 거 하나 없어 보이는 김. 하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지장이 없지만 지병이 있거나 현재 몸 상태가 김과 상성인 상황이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질환자입니다. 김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경우 요오드의 과잉 섭취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요오드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갑상선염 및 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신 중인 여성은 김을 포함한 해조류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김의 높은 요오드 함량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요오드 과다 섭취가 태아의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김을 주 1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세 번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김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항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증상을 상의한 후 김 섭취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네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도 김과 같은 요오드 식품을 섭취하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오드는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내 몸에 안 맞아서 김을 섭취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먹는 것도 좋지만 몸을 해치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약처럼 드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는 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고 이는 기억력을 개선해 해주는데요. 또한 김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 위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계란과의 조합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의 조합은 체내에서 영양소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란과 김의 조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의 조화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뇌 세포의 보호막을 강화해 신경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김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김 또한 칼슘과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어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 뼈 건강에 좋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노인층에게 단백질 보충과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부와 김은 함께 먹을 때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상승에도 이바지하는데요. 두부와 김의 결합은 뼈 건강에만 그치지 않고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스트로겐 활성화에 효과도 있습니다. 두부에서 얻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콩나물은 비타민C,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김과 함께 먹을 때 콩나물의 비타민C가 김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합니다. 또한 콩나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적합한데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과 연결된 다양한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 것처럼 편식만 안 하시고 골고루 드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세요.